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2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처리해서 의료 공공성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은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였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년이 지난 우리 사회는 N번방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될 만한 요소는 제외하거나 보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당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당의 당선인 거의 전원이 어제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 씨는 대기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학살의 책임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과거처럼 미안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시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고백할 때에만 용서와 화해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80년 5월 광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상. 예, 발언이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혁명의 명복을 거듭 빌며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모진 고통을 감내해온 유가족과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 독재 세력의 잔혹한 총칼에 맞서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광주의 5월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주주의의 횃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광주의 희생과 용기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상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강제조사권 도입 등을 통해 조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고 계신 동안에 모든 의혹 사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영상물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기억과 고통을 모욕하는 이 같은 역사 왜곡과 날조를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를 미화하고 희생자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질적 행태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강력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경우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나치주의자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20대 국회 회기 중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월 정신에 초당적인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상생의 정치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협력을 당부합니다. 내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출발했던 20대 국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36.6%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통크게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코로나19 대응체제 강화와 직결된 법안은 최우선 처리 과제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영구히 추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디지털 뉴딜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처리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과거사 정리기본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시간에 20대 국회에 최종 성적표가 달려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안 정책위 수석부의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시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그간 연기됐던 등교 수업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고3 학생들의 대입 일정 및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감안했을 때 등교 수업을 추가로 연기한 데 따르는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등교 수업 재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철저한 학교 내 방역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등교 수업 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분반 및 격일 수업 도입,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방역 지침을 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감한 조치 추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일선학교 그리고 방역당국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생활 속 방역 지침 준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등교 수업의 시작은 생활 방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고3 학생 등교 수업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제 40주년이었고 앞에서 또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5.18에서 6월 10일까지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고,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삼성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등입니다. 빠짐없이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사업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민주정의 결집을 불러오고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6월항쟁의 단일고로 계승된 만큼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인천의 5.3 민주항쟁은 당연히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에서 민주화운동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여 5.3 민주항쟁도 반드시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선임부대표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윤관석 정책위수석 부의장께서 고3의 등교에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저도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굳게 닫혔던 학교가 열립니다. 전국 44만여 명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 갑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큽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이 방역만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과 4차 전파 사례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개학 연기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현재 2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런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 내 두 팔 간격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이동, 대화의 금지, 쉬는 시간 화장실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 급별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등교 수업 형태로 격일, 격주 등을 권고하고 교육청 학교 자율에 맡긴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등교 형태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넓게 인정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방역관리 문제만큼은 학교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등교 수업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등교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상해서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 방역의 세부적인 방침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폐쇄 여부 및 온라인 수업 재전환, 입시 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학생 건강과 학사 일정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을 여는 이상 학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걱정도 있겠지만 등교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생활지도, 방역 지원, 인력 확충 등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하며 생활하도록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원격 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등교 수업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교직원들과 교육당국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20대 마지막 국회 계류 법안 중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기재위, 행안위, 환노위 등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의 합의에 따라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반드시 내일 임시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 개회 예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 법안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반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간 안들을 법사위의 기능에 맞게끔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만 그동안의 정쟁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지원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날 여야 원내수석끼리 회담을 통해서 과거사법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냈고 오늘 내일까지 오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원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을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